분석하고 변호사의 눈으로 해결한다. 탐정 변호사 K. 자, 오늘 가해서 그 볼링공 굴려가지고 안경점을 부순 걸까요? 네, 처음 사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네. 아니 70대 남성이 평소에 이 안경점 주인하고 무슨 다툼이 있었나? 아니면은 그날 안경 맞추러 가셨다가 주인하고 싸우셔가지고 화가 나서 그러신 건가?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볼링공을 굴려서 가게를 부수시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70대 남성은 당시에 길가에 버려져 있던 볼링공을 주워서 언덕길 아래로 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어떤 악의를 가진 게 아니고 길가에 볼링공이 있으니까 그거를 굴렸는데 그 볼링공이 굴러가서 네. 안경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굴리신 게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 70대 남성을 체포해서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했는데요. 아이고,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70대 남성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공원 쉼터 쪽으로 장난을 치려고 길가에 있던 볼링공을 주워서 굴렸는데 네. 길이 울퉁불퉁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내리막길로 200m를 굴러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찍힌 CCTV를 보면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볼링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친구들의 아이고. 정말 황당한 표정이 그대로 확인되고요. 어쩌면 좋아. 네. 길을 가던 사람들에게 볼링공을 잡아달라고 소리치고 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볼링공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이 어르신이 장난으로 이렇게 굴린 거잖아요. 볼링공을 친구들한테. 근데 그게 잘못 굴러서 안경점을 부쉈는데 특수재물 손괴로 이렇게 체포됐을 때 얼마나 놀라고 그러셨을까. 정말 황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공원 옆 길가에서 발견한 버려진 볼링공을 이걸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보여주니까 네. 친구들이 야 그거 한번 굴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장난으로 굴렸는데 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면 좋아. 이게 조금만 좀 조심을 하시지. 근데 변호사님, 그래서 이 사건은 그 후에 경찰에서 어떻게 됐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흠. 경찰은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네. 이 70대 남성을 조사했는데요. 네. 우리 형법 제369조를 보면 특수재물 손괴죄는 고의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70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냥 장난으로 버려진 볼링공을 친구들에게 굴렸다가 무려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됐는데요. 다행히 안경점 주인에게 피해 금액을 물려주고 원만히 합의하기도 했고 네. 특수재물손괴죄는 실수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고의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70대 남성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히 또 CCTV에 고의가 아닌 게 확실하게 네네. 나오고 다른 그 친구분들의 그 황당한 표정 이렇게 잡아달라 막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 볼링공이 내려가다가 사람이 이렇게 맞아서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만약 안경점 주인이나 뭐 길가를 지나던 사람이 볼링공에 맞고 그래서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다면 이 70대 남성은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이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근데 변호사님, 근데 왜 볼링공이 길 가에 이렇게 있었을지, 길에 왜 버려져 있었을까? 뭐 아파트라든가 뭐 다른 곳 재활용 분류해서 버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날짜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럼 수거해 가는데 왜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직접 이 사건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래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 근처에 있는 마을 골목길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종이 상자, 스티로폼 이런 생활 폐기물들이 재활용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볼링공이 아니라 볼링핀이 버려져 있어도 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뭐 부산에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런 생활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길을 가던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놀거나
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와서 장난치는 장면도 볼 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 탐정의 눈으로 한번 분석을 쭉 해봤고요. 사실 뭐 볼링공이 그 자리에 버려져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변호사님 이번에는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한번 해결해 주시죠. 네, 부산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각 구청에서 별도로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 구청에서 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을 하고 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없는 폐기물은 뭐 배출 신고를 하면 폐기물 수거업체가 현장을 방문하고 또 품목을 확인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에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산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 볼링공, 이런 볼링공은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매트리스나 뭐 서랍장, 책상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있었는데요. 음흠. 사실 볼링공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폐기물은 그 종류나 규격을 보고 또 비슷한 품목에 수수료를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뭐 결국 볼링공은 운동기구나 장난감류 수거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볼링공은 약 3,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 부산 볼링협회에서도 오래된 볼링공을 볼링장에 가져다 주면 뭐 폐기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야, 이 변호사님께서 그 현장도 가시고 네. 또 볼링 협회도 알아보시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셨는데 사실 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 가에 보면은 생활 쓰레기도 많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네, 지켜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를 보면 이 폐기물 무단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음흠.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버려진 볼링공을 굴려서 안경점을 부순 이 70대 노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볼링공을 함부로 버린 사람은 만약에 적발되었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함부로 버린 사람이 적발이 됐을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 아, 우리 쓰레기 정말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될 네, 것 맞습니다. 같고 생활 폐기물도 제대로 잘 알아서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탐정 변호사 K 두 번째 시간에는 재밌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했던 볼링공 사건을 정리를 해보고 우리 부산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강승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탐정 변호사 K 강승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